자, 커피 향이랑. CNC 밀링 조작이라는 능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mm 정도는 보이게 그렇게 까시면 될 거예요. 노란색과 초록색의 조화가 아주 프루티하면서 신선해 보이면서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걸 실제로 이렇게 실습이랑 시연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무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보고 계속 이제 교수님이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아 되는구나라고 싶고 계속 또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경험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NCS 과정을 마쳤을 때 우리 그 수강생들이 나중에 현장 갔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지금 보이거든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능력단 요소 그 에피타이저 양식 정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채소 요리. 제가 현장에 있을 때 그 요리를 접하면서 금방 그만두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난관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절대로 높은 자리인 셰프까지는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NCS가 끈기와 인내를 배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서양 요리라 가지고 한식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거나 이질감이 있는 그런 요리는 또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텔로 얘기하면 인턴은 벌써 이미 마쳤고 그리고 그 꼼이라고 그럽니다. 프랑스어로 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국식으로는 이제 쿡이라고 그러는데 거의 한 세컨 쿡 정도, 꼼이 2 정도의 수준은 마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능력 단위 중에서도 이게 이제 1수준, 2수준, 3수준인데 저희가 그 5수준까지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5수준까지 맞출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를 좀 발라주시고 옷을 입혀서 좀 노릇하게.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이 여러분들 알고 있었나 모르겠지만 두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식재료 중에. 그래서 두부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에피타이저로 두부를 이렇게 구워서 요번에 양파 먼저 볶아주시고 하얀 거부터 먼저 볶아서 아까도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들어서 불을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게 줄이고 자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늦어요. 또 살짝 볶아주시고. 자, 오리 여러분들 이 오이는 쿠쿤버는 여러분들 날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는 겁니다. 바로. 희열을 느낀다? 바질하고 같이 섞어서 향과 색깔을 좀 더 이쁘게 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머리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넣어서 구상을 해가지고 요리를 하면 한결 더 요리가 간편하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현장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배울 수 있는. 현장이라는 곳은 뭐 우리 기현 학생도 알다시피 일단은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창출이기 보니까 그 업무적으로 많이 돌아가지 이렇게
그 뭐 신입 직원이라고 해서 물론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조금 가르쳐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 현장의 생동감 때문에 그렇게 좀 세심하거나 그 친절하게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좀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면 아무래도 그런 갭을 잘 이해하고 들어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물질 같은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요리를 아무리 훌륭하게 맛있게 만들어도 나중에 요리 자체나 뭐 계란 껍질이 요만큼이라도 들어갔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했을 때는 그 요리는 거의 망친 요리죠. 그리고 고객의 컴플레인도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업장에 대한 그런 이미지조차도 흐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나로 인해 가지고 그 전체적인 업장의 분위기가 흐려지는 그런 과오를 범치 않게 지금 현장 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몸에 배게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습을 200시간이 지금 넘게 실습을 한 상태예요. 앞으로도 후반기에도 200시간 넘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인데 본인들은 좀 그런 부분을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처음에 가르쳤던 교수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를 교수자는 느낄 수가 있죠. 수고드렸어요. 이 수강생들은 굉장히 셰프 자리까지 다른 친구들보다는 빨리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이 반주 밑에를 한번 만져봐야 돼. 여기를 한번 만져봐요. 지금 이 정도 온도가 되면 미지근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미 반죽 온도가 생각보다 명훈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라가. 반죽 온도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제빵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글루텐이 얼마만큼 발전이 됐나 확인하시고. 근데 지금 딱 반죽을 만져도 반죽 굉장히 따뜻하죠. 온도가 낮아졌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자격증도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도 가능하니까 그 점이 가장 좋죠. 이 안쪽에 있는 건포도를 위로 이렇게 얹어주고요. 한 번 더. 또 얼추 섞인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자, 끄고 현장에서 배워야 되는 능력들을 능력 단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기능사나 기술사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세요라고 써 있으니까 저도 한 번 더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적응을 좀 더 잘 하더라고요. 손가락에다가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 손으로 꾹 눌러가지고 구멍이 오므라들면 발효가 덜 된 거라고 했죠. 그죠? 지금 상태를 봐서는 구멍이 싱크홀처럼 쑥 들어갔어. 잘 됐죠? 자, 이제 앞으로 발효가 잘 됐으니까 이제 분할로 들어갑시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설픈데 그걸 계속 반복 많이 해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실습이 좀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처음에는 말도 못하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죠. 혼자 1인 1실습을 보충 수업 때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됐을 거예요. 조금 아쉽다. 자, 보시면 옆면 색깔, 그죠? 위에 데킬라는 작업장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지역이라는 이름도 있어서
우리가 데킬라, 메지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모든 메지칼을 데킬라라고 부르지 않고 데킬라 지방에서만 나오는 술을 데킬라라고 합니다. 실제 바텐더가 가져야 될 소양에서부터 그다음에 조주 이론, 그다음에 주장 관리, 실습에까지 총 전반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데킬라 이론을 마치고 데킬라를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대표적인 칵테일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마가리타라고 하는 칵테일을 첫 번째 만들어 볼 텐데요. 존 듀레사의 여자친구인 마가리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가리타의 눈물은 레몬즙을 림에 묻혀서 림머에 찍어주면 이제 눈물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데킬라는 더운 지방의 멕시코 지방의 술이기 때문에 데킬라와 소금과 레몬을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잔 안에서 같이 소금과 레몬의 맛을 함께 느낄 수 있게. 고급 데킬라들은 그냥 음용하셔도 좋은 술들이 많아서 그냥 가볍게 듀랑고 데킬라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킬라, 사모스, 라임 주스, 이런스. 멕시코에서는 데킬라와 라임을 함께 마신다. 끝으로 살짝 넣어주시면 마가리타 완성입니다. 책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병 같은 것도 이제 실물로 보지를 못했었어요. 사진으로만 본다든가 이제 글로만 접했었는데 여기 와서 되게 다양한 주류를 직접 시음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바텐더는 칵테일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는 바텐더, 바를 나무 막대기를 텐더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아픔과 혹은 경험과 미래의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서 더 몸에 와닿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건배. 건배. 예전에 비해서 기업의 선호도가 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수업을 했느냐에 해당하는 부분을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그 훈련생이 취업을 해서 그 업장에서 수업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이행하고 그 결과물을 냈을 때 이 직업학교에서 이런 정도까지 아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역으로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취업 의뢰를 해 오십니다.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취업률에도 제고가 되고 그리고 기업에서 NCS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에 저희가 하고 있는 수업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은 증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CNC 밀링 가공 실습에 대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캠 프로그래밍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NX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모델링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왔을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캠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매니팩처링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환경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컴퓨터 응용 설계 제작과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재 지금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기계 가공 분야나 기계 설계 분야 그쪽으로 보통 취업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 좌표기 다이얼로그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가공 원점을 이렇게 다른 위치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가공 원점을 이렇게 윗면에 지정하고도 우리가 모델링한 요 예제를 파트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개체 선택을 이 모델을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전체 모델이 선택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절상 모델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간단하죠? 실기와 이론이 약 8대2 정도 비중으로 지금 교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산업 현장에서 아무래도 요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이론도 중요하지만 또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러한 값을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네,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면은 기초적인 그 도면 해동 능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캠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3D 형상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D 형상 모델링 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나아가 단순히 캠 프로그래밍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기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단계, 그리고 작성한 캠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공할 수 있는 머시닝 센터 과정, 그다음에 나아가 머시닝 센터에 이어서 오축 가공 과정까지 이렇게 교과 과정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4년제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전공했고 졸업했지만 그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은 학습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을 주로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실무적인 부분, 직접적으로 가공을 하거나 설계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기관을 알아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CNC 밀링 조작이라는 능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공까지는 하진 않았더라도 각 CNC 밀링을 통해서 조작을 준비하고 또 조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이 시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실제로 조작을 해서 제품을 NC 데이터를 생성한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까지 이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살짝 이동을 조금 더. 이게 하면서 제가 모르던 부분도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분야가 어떻고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겠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었습니다. 기계 가공 분야가 일단은 제가 이런 만드는 걸 원래 좋아하기도 했었고, 이게 기술직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그 미래에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실습을 하는 교육 목표는 이제 앞서서 했던 능력 단위에 이어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NC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제품을 가공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기계 가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어느 회사에 가든지 관계없이 해당하는 회사에서 요하는 가공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기계 가공 같은 경우는 꼭 가공 분야로뿐만 아니라 기계 가공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분야에서도 직접 내가 설계한 제품이 어떻게 가공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NCS 기준으로 교육을 했을 때 상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상당히 학생들 수준에 만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능력 단위는 방제 설비 공사고요.
거기에 대한 강의 주제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여기 한번 간단히 보시도록 하죠. 이게 이제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어 있는 설비인데, 자, 이쪽이 센서가 되겠습니다. 화재 감지기. 이쪽 부분이 감지가 되면은 발신기를 통해서 수신기로 가게 됩니다. 이 수신기로 가게 되면 여기다 속보 설비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소방서에 연락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옵션으로 여기다가 뭐 자동으로 셔터가 셔터가 닫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화재가 감지가 되면은 바로 펌프를 돌려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게 해서 바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늘은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290페이지가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전기제어과입니다. 전기제어과고, 그 다음에 수업은 교과명은 이제 옥랩에서 실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이제 능력 단위는 이제 방지 설비가 되겠고, 거기 능력 단위 요소로는 오늘 할 내용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반은 이제 처음에는 기초, 1수준, 기초를 하면은 1수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중간관리자급의 수준에 지금 3수준 내지 4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려서 현장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항상 실무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교수님들이 이게 눈높이 맞춰주시면서 이게 쉽게 알려주시니까 이게 하나씩 이게 하루하루 배워가서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제 그 전기를 쓰기만 해봤지 전기에 대해 공부하려는 마음은 안 가졌으니까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다가 이제 여기 와서 처음으로 배우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연결을 하고 그 자리에서 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지금 이렇게 휘었죠, 반드시 휘더라도. 네.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휠 거죠, 지금. 네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꼽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네. 해서 미리 여기다가 먼저 꼽아 놓는 거예요. 자, 꼽아 놓고, 자, 새들을 하나 체결. 자, 새들 하나 체결합시다. 한번 접어서. 좀 잡아서 이대로 바로 휘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까 보니까 안쪽이 여기에 지금 씹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3월 달부터 와가지고 한 5개월밖에 늦진 않았고요. 워낙 실무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해보고 계속 이제 교수님이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니까 되는구나라고 싶고 계속 또 하다 보니까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토, 그렇죠? 그럼 결선을 할 때 매뉴얼은 이 두 개를 써먹고 오토를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이쪽을 써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나왔으면은 그 협회나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연구소 같은 데서 또 나름대로 연수를 시켜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서 또 새로운 걸 또 받아서 몸에다 익히고 또 그거를 또 우리 학생들한테 또 전수를 하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있으면서 이 사무직 쪽이라 이런 쪽은 사실 나오면 할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 기술을 가지신 분들은 은퇴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뭐 70 넘어서까지도 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는데 그걸 대비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기술 중에서도 가장 많이 또 필요로 하는 게 전기인 것 같아서 지금 전기 기술을 배우러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괜찮아요. 지금 배관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그래도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전원 내리시고 철거해 주세요. 네. 지금의 수준은 우리 이제 그 전기 기능사 시험을 지금 당장에 보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제 좀 더 연습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PLC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자동으로 더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해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자동 제어까지 이제 좀만 더 있으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전을 했죠, 지금 정도는. 네. 처음에 좀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제가 이렇게 실력이 되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기쁩니다. 빨리 나가서 또 취업을 해서 이런 걸 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름.
기존에는 어쨌든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다양한 그 교습 방법과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처럼 모든 학습을 한다든지 그룹 단위로 발표 수업을 한다든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확산되어서 좀 다양한 수업 내용이 있어지는 것은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옆면을 좀 도해도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 도해도에서 각 포인트 지점별로 자, 연결되는 그런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실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이 손님을 좀 응대할 때 혹은 이 머리 스타일을 연출할 때도 어느 정도 이론 지식이 있어야 또 실기할 수 있을 때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조금 열심히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보려고.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열정하고 자기 노력만 조금 하시면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한 텐션과 그래서 파지는 머리의 연결이라고 볼 수 있지. 머리가 자지러질까 봐서 이 파지가 끝을 연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마를 때도 적당한 힘으로 쫙 말아주셔야 됩니다. 퍼머넨트 와인딩, 헤어 커트, 드라이, 샴푸, 컬러링.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지, 그죠? 살짝. 제가 실제 와서 해보니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미용사들이 좀 더 이제 새롭게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잘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저도 최소한 이제 만족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만족할 수 있도록 저도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배우면서 더 많이 하게 됐어요. 미용사도 좀 새롭게 보이게 됐고. 학생들끼리 서로 간에도 많이 배우고 교수님한테 배우는 것 외에도 서로 경쟁 상대이자 같이 배우는 학생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해요. Let me keep my eyes for watching you, keep my mouth for talking.